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8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11시 40분입니다. TSMC 호실적으로 SOXL도 급등 중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너 리스크가 자꾸 이슈화되고 있고요. 성장을 멈춘 중국은 전기차와 배터리에 올인을 하고 있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마이너스 55%고요. SOXL은 현재 8%에서 9% 정도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7% 정도 수익 구간이에요. TSMC 호실적으로 인해 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앞으로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되는데요. TSMC 실적을 미루어 보면 전부 다 실적은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날 SOXL이 삐나레를 장식할 것 같아요. 정고점 32달러를 넘어서 38달러까지 갈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코스피가 2440선까지 내려왔어요. 월봉을 보면 61선에 내려앉았는데요. 지금은 카카오나 네이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TSMC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반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활동지수는 마이너스 10.6으로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오늘은 반도체의 날인 것 같습니다. TSMC는 7.3%나 급등을 했어요. TSMC는 18일 현재 시간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9.3% 줄면서 예상보다 양호한 이익을 보고했어요. 또한 올해 매출을 20% 중반대의 증가를 예상하는 가운데 자본 지출을 늘린다고 발표해 경기 바닥 탈출에 대한 기대를 높였어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반도체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대요.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가 일제히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해 경고음을 보냈어요. 인플레이션이 되살아날 요인이 세계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우려 때문이래요. 일부 인사는 연일 악화되는 중동 전세와 미국의 부채 쇼크 등을 거론하며 인플레이션 고착화 가능성까지 주장했대요.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 경영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조기 금리 인하와 관련해 시장을 향해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대요.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홍해에서의 잇단 테러, 양적 긴축의 효과 등이 앞으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해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금융 리스크와 지정학적 리스크는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향후 2년간 미국 경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나라에 대해 암울한 기사가 나왔어요. 인공지능, 배터리, 유전공학 등 첨단 미래 기술 확보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한 수 아래로 본 중국과 인도에 크게 밀린 것으로 나타났대요. 정부가 정폭적인 연구개발 지원과 규제 혁파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지 않으면 격차가 한층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경제신문은 17일 입수한 호주전략정책연구소의 글로벌 혁신기술 경쟁 현황 자료를 보면 한국은 64개 첨단 기술의 국가별 경쟁력 순위에서 단 하나도 1위에 오르지 못했대요. 반면 중국은 AI, 우주항공, 배터리 등 53개 기술에서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은 자연어 처리, 유전공학, 양자 컴퓨터 등 11개 기술 분야의 최고수로 꼽혔대요. 전문가들은 당장 눈앞의 성과에 쫓기는 정부 리더십 부재와 기업의 단기 투자 위축 전략이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어요. 각종 규제와 반기업 정서도 기술 강국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꼽고 있어요.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 미국 등 전 세계가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한국만 거꾸로 가는 모양새래요. 기업들이 미래기술 확보에 올인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라고 말했어요. 또 우리나라 부채에 대한 우려스러운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의 충당 부채를 포함할 경우 GDP 대비 110%를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뉴질랜드나 스웨덴 등 한국보다 고령화 진행 속도가 높은 선진국의 2배에 달하고 남미 개도국인 콜롬비아보다도 높은 수준이래요. 전문가들은 한국의 재정은 건전하다는 착시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액은 1위로 57.1%예요. 호주는 17.3%, 캐나다는 12%, 콜롬비아는 19.8%, 뉴질랜드는 2.8%, 스웨덴은 9.5%고요. 미국은 23.1%예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일반 정부 부채는 우리나라는 53.5%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나 공무원 연금과 일반 정부 부채를 합하면 우리나라는 110.6%를 차지하고 있어요. 정부가 법적으로 적자를 보존해주고 있는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 부채를 포함할 경우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22년 기준 110.6%로 높아진다고 지적했어요. 정부의 공식 통계치인 53.5%의 2배가 넘는 수치래요. 테슬라가 요즘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월가에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오너리스크가 도마 위에 올랐대요. 17일 CNBC에 따르면 JP모건은 일론 머스크 CEO의 지분 확대 이슈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테슬라의 주가가 향후 40%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이날 라이먼 블랭크먼 JP 전략가는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머스크의 지분 확대 발언으로 테슬라 주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밝혔어요. 그는 머스크가 테슬라 보유 지분을 25%까지 늘리기 위해선 다른 투자자들의 지분을 희석시켜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보상 계획을 통해 재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이어 이번 사건으로 머스크가 회사를 떠날 수 있는 리스크까지 더해졌다며 머스크의 요구가 이행되든 이행되지 않든 주가에는 결국 부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JP모건은 테슬라에 대한 비중 축소 투자 의견과 함께 목표가를 13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 0.6% 하락했어요. 상해 종합지수는 2% 정도 하락하다가 장 마감 시간에 반짝 상승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도 내일은 상승 출발이 기대돼요.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들은 거의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비아디는 1.97% 상승했고요. CATL은 1.56% 상승했고요. 거의 모든 종목이 1%에서 3% 정도 상승을 했어요. 내일 국내 개장과 동시에 차이나 전기차 주가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책을 꺼낼 것이라는 전망이 후퇴하면서 증시가 2% 이상 하락했었어요. 16일 리창 중국 총리가 세계 경제 포럼에서 대규모 부양책 없는 성장을 강조한 영향에 중국 증시 부진이 이어졌대요. 상하이 지수와 선전 지수는 17일에도 각각 2.09%와 2.54%가 하락했어요. 시장의 참가자들은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으나 리창 총리가 선을 그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대요. 경제 성장률 둔화에 직면한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설비 등 친환경 3대 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설정,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대요. 하지만 이런 중국 정부의 전략이 기존 부동산 건설 부분의 부진을 만회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과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자가 진단했대요. 중국의 비아디가 파우치형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중단할 계획이래요. 배터리에서 전해액이 누출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래요. 부식에 따른 배터리 폭발 위험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각형 배터리로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대요. 로이터 통신은 비아디가 지난달 산시성과 저장성 배터리 공장에서 파우치형 배터리 생산을 중단했다라고 보도했어요. 두 공장에선 파우치형 생산 라인을 각형 배터리 생산 라인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대요. 비아디는 아직 칭하이성에 있는 공장에 파우치형 배터리 셀을 생산하고 있지만 2025년에는 양산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래요. 생산 중단으로 인한 비아디의 손실은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비아디가 중국의 하이브리드카 시장 점유율이 80%인 것을 감안하면 영업비용이 단기간에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작년 4분기 세계 전기차 판매 1위에 오른 중국의 비아디가 자동차 스마트화에 속도를 내고 있대요. 비아디 회장이 16일 열린 비아디 드림데이 행사에서 19조를 투자해 자동차 업계의 스마트 전환을 가속화하고 스마트화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왕 회장은 자동차의 전동화가 전반전이라면 스마트화는 후반전이라며 비아디 스마트화 연구 개발 분야에서 이미 4,000명의 엔지니어가 일하고 있다라고 소개했어요. 중국은 레벨2, 레벨3 자율주행차 판매 비중을 2025년까지 신차의 50%, 2030년까지는 70%로 확대하고 레벨4 자율주행차도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20%까지 늘릴 계획이래요. 레벨4는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지금 시간 12시 20분인데요. SOXL은 8.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